네, 반갑습니다.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소송을 참여하면서 사실 작년 한 2, 3개월이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시작했던 것이 지금 벌써 1년 6개월 넘어가고 있습니다. 와이프한테 한 2, 3개월이면 끝나라고 시작했던 이게 너무나 엄청난 불법 행위, 범죄 행위가 대한민국에 벌어졌고 그것이 엄청난 카르텔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게 지금 과거까지의 문제,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향후 부정선거를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베네수엘라가 파퓰리즘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본질을 더 살펴보면 파퓰리즘이 아니라 부정선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일시적인 파퓰리즘으로 민심을 얻었지만 그 파퓰리즘이 결국 그 국민들에게 해악이 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민심이 바뀌었는데 그 바뀌어진 민심이 투표로 표현이 되었는데 투표 조작, 개표 조작에 의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대선, 지선 등에 이르는 그런 포퓰리즘의 그런 악령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부정선거라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부정선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대권 후보는 사실 이상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선 후보에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부정선거의 진단과 그리고 개정 방향 그리고 무결선거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부정선거의 공식이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와 그 전에 벌어졌던 작고 큰 선거의 그 시스템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부정선거가 공식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결국 여론 조작입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 단계에서 이 여론 조작에서는 보면 일종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있고 그 야권에 협력하는 그 이른바 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패배가 당연한 듯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줍니다. 이를테면 차명진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해서 너네들 패배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심는 것. 그 여론조작의 결과가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행정신원을 조작합니다. 이 부정선거를 보면서 우리나라 행정전산망이 사망자가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허무인이 투표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이를 제보했던 대가로 그 친구가 나름 관리자급이었는데 청소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9급 말단 직원의 일을 보직을 받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단계에서 유령 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 투표 조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입이 안 됐는데 향후에 이들이 어떤 식으로 또 부정선거를 저지를 것인가 제외투표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개정법이나 제가 그 선관위의 그 문서 수발신 내역을 어느 정도 검토를 본 결과 다음번엔 제외투표도 장난을 칠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구조사 조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 아시잖아요. 당일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출구조사에서 당일투표만 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출구조사에서 참패한다는 결과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이 출구조사 조작을 통해서 참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일 투표에서 QR코드 있는 용지가 배부되었습니다.
왜 민경우 의원 지역구에 QR코드 있는 곳이 없을까? 저는 이걸 봤는데요. 민 의원님 재검표를 하면서 당일 투표까지 다 바꿔치기 했다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었던 이유가, 저는 본투표에 QR코드 하나만 나와도 이건 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당일 투표에 일장기 투표지들이 나온 겁니다. 송도 이동 제6투표소는 당일 투표였습니다. 거기 1000장가량이 일장기 투표소였는데 QR코드 있는 용지를 배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잔여 투표 용지로 장난을 칩니다. 그리고 개표 조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66대 63대 36이라는 그런 통계 수치가 나오는 것은 결국 전산 조작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연결되는 것이 전자개표기 조작입니다. 그리고 이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 이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이 부정선거의 전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시민의 눈 의혹으로 생각되는데, 선관위내 공정선거 지원단이라는 시민들이 개입을 합니다. 이들은 선관위 직원들과 같이 근무를 하면서 개표 현장에서도 마지막 단계인 정리부에 있습니다. 정리부에 왜 저 사람들이 있냐 이랬더니, 오랫동안 선관위 직원들하고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 좀 뭐랄까 서로 상호 교류가 잘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까지 이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증거 보존 전에 또 표가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략적인 부정선거의 공식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전투표 보정값이란 말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말인데, 박시영이라는 윈저 컨설팅이, 이 사람이 여론조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거를 등장시켰고, 이근영이 이거를 잠깐 공개를 했었죠. 당군 이래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보정값이라는 말이 존재를 했고, 이 박시영은 자기가 모든 선거 결과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유시민은 180석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죠.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출구조사와 사전투표는 완전히 다른 판이었습니다. 당일 선거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이겼고, 출구조사도 당연히 미래통합당이 우세하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그 방송 3사는 이 부정선거의 결과를 맞췄는지 그거를 밝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히스토그램, 비정상적인 히스토그램과 이 그래프는 결국, 그리고 66대 36, 63대 36이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정확한 결과는 결국 전산 조작, 개표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현님 그 관내의 비율이 0.39로 동일한 역시 조작, 개표 조작이 아니면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왜 재검표장에 6.28 재검표장에 모두 빳빳한 사전투표, 말도 안 되는 그런 3분도 접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을까?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을까? 배춧잎 투표지가 나왔을까?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에는 전산 개표 조작에 맞추다 보니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맞추지 못하니까 아예 통과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했던 사람 60대 70대 이상이 훨씬 많았습니다. 60대 70대가 사전투표를 했다면 당연히 미래통합당이 사전투표도 압승을 했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그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60대 70대의 유령투표가 많았다는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렸던 사전투표에서 그 유령투표 70대 이상 사망자가 투표를 했거나 허무인이 했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나 행정전산망의 일부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죽은 사람이 투표를 한 적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결국 특검을 해서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국 투표소별 1인당 투표 시간 현황도 사전투표가 다 빨랐습니다. 거의 다 빨랐습니다. 당일 투표소가 이게 이제 15초 미만인 게 24개밖에 등장 안 했고, 관내 사전투표는 179개밖에 안 나왔는데, 출력하는 데만 20초가 넘게 걸리는 이곳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즉 사전투표는 유령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준석이가 기표소가 많고
출력이 많다. 바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가 바보다 임마. 왜냐면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 다 일렬로 줄 서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들어가실 때 다 일렬로 줄 서가지고 하잖아요. 그 일렬로 줄 서면 병목 구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부천 신중동의 경우에는 마지막 3시간에 1.7초당 한 표입니다. 그냥 눈만 뜨면 바로 한 명이 투표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물리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걸 부천시에 있는 부천지청에 있는 검사들이 무혐의를 때렸습니다. 지금 불기소 처분서를 이유서를 하나씩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게 전국 1등부터 이렇게 쫙 보면은 전부 다 관내사전이 1등입니다. 30등에 비로소 당일 투표 10.7초당 한 표. 이것도 사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숫자인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일 투표는 투표지를 가지고 있다가 교부를 하는 것이고 사전 투표는 출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현상입니다. 20대와 비교를 해보면 20대는 이렇게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이 그래프가 줄어들었는데 막판에 21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급증을 합니다. 급증. 2일차는 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높아지는데 21대 2020년의 경우에는 이렇게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는 결국 막판에 사전투표 그 유령투표를 몰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가짜투표를 미리 하면은 그 사람이 투표를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걸 보고 투표를 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일 투표를 하러 갔는데 사전투표가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롤 사전투표지 모형을 보면은 이렇게 곡선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재검표장과 우리가 증거보존 절차에서 봤던 투표지들은 모두 이렇게 평평하게 빳빳했습니다. 이렇게 앱손 TM3400 프린터로 출력이 되면 이렇게 원형된 부분으로 나옵니다. 여기 이제 접으면 더 상태가 악화되겠죠. 형상 복원 기능을 가진 거라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선관위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도 나중에 다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장, 이건 당일 투표 도장입니다. 이 당일 투표의 이 찢어진 이 부분도 결국에는 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인데 이것도 아마 급조한다 보니까 4월 29일 날 증거보존 절차가 있다 보니까 급하게 만드느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투표록, 개표록을 제가 검증을 하면서 재검표를 하면서 다 봤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천여 장이나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투표하고 개표한 다음에 증거보존 전에 새롭게 등장한 투표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도장을 기준으로 뭐 고소도 했지만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선거법 157조를 보면은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1년 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렇게 잘랐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찢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 선거법 158조를 보면 이게 공직선거법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전투표의 경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규정들은 다 규칙에 있습니다. 법률이 아닌 규칙에 둠으로써 이 선관위가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들과 공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향후의 선거법 개정 방향은 결국 규칙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법률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가장 큰 전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법도 안 지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기존의 그런 어떤 선거 무효 소송 판례에서 관행으로 그런 어떤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해도 용서해 줬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각이 됐었던 건데요. 선거법은 가장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는 철퇴를 가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규칙을 보완 또는 수정한 내용을 법률로. 제가 1장기 투표지 얘기를 했는데요. 1장기 투표지와 관련된 부분이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에서 나옵니다.
보면은 2개 이상의 도장을 조각하여 인형 대장에 등록을 하고 날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의 도장으로 해야 됩니다. 인형의 대장에만 등록을 하고 이미지화는 못 시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시는 것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등록 내용입니다. 선관위가 이걸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전투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을 예를 들면은 BJ 톨, 예를 들면 김땡현이라고 했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도장을 가지고 투표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선관위가 이렇게 일괄되게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걸 바로 출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이걸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2개 이상의 도장을 조각합니까?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지. 선관위가 못하게 이렇게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형 대장에 등록하고 그 도장에는 등록된 도장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시를 해야 한다라고 했고 이 3항에 보면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프린트에 출력할 때 인쇄 날인을 하게 하는데 이 인쇄 날인 못하게 해야 됩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짝짓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형을 선관위가 가져가고 있는데 투표 관리관이 자기 인형으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원칙적으로 해야 얘들이 사전투표를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장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내 인형은 이렇게 했다고 하면 개표할 때 이 인형이 아닌 인형들은 다 무효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직선거관리규칙 86조가 선거 사전투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여기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전투표 유령투표가 최소 20% 이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전투표를 몇 명이 했는지를 참관인이 시간별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기재를 하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이 몇 장을 찍었는지를 기재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전투표 관리관이 이렇게 인쇄 날인으로 이렇게 몇 장 출력한 게 아니라 내가 몇 번을 찍었다라는 게 이게 돼야 됩니다. 즉 어떤 게 문제냐면 제가 증거보전 절차를 하면서 선관위 직원들과 물어봤습니다. 사전투표를 참관인이 그리고 거기 있는 선관위 직원이 몇 명을 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재를 하느냐? 중앙선관위 전산망에서 그렇게 몇 명이 투표했다고 오면은 그걸 그대로 적습니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사전투표, 유령투표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관리사항의 그 사항 기재를 할 때 몇 장을 투표지 몇 장을 했는지를 참관인은 기록을 해야 되고 사전투표 관리관은 도장을 몇 번 찍었는지를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보고하는 것이 사전투표로서 장난을 치는 것을 전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투표 관리관으로 그 참관인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거를 막는 가장 큰 업무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편 투표에 심각한 부정 조작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그 청주 상당구 정경순과 윤곽근 후보가 다툰 이 지역에 이렇게 대패질하듯이 재단된 자국이 나온 이런 것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주에서 울산까지 가는데 이렇게 대전과 강릉을 거쳐가지고 가는 이런 엉터리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들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투표지가 그 전산적으로만 봤을 때 110만 개가 나왔는데요. 주에 제가 이게 살펴보니까 150만 개, 272만 개 중에 150만 장이 가짜 투표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 우편 투표가 가장 취약합니다. 지금 재검표 현장에서도 그 관외 사전 투표에서 엄청난 불법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체국 우편집중국 우체국 선관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참관인과 경찰이 동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따라가다 보면 그냥 없어져요. 예를 들면 양선엽 그 공성 그 대표셨는데 그분이 용인 우체국 가니까 이제 더 이상은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기소가 되셨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중간에 CCTV 그리고 사람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이 있는 겁니다. 흥결된 구역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QR코드 사용 금지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그 시흥시 고물상에서 발견된 사전투표 용지입니다.
이걸 보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 고물상에 사전투표지가 나온 이후 이거는 경주 우체국에 어떤 사람이 투표한 것이라고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투표, 이 연수구 배춘입 투표지라고 알려진 투표지입니다. 여기도 QR코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온 이후에, 이건 송도 사동이거든요. 송도 사동. 이것이 나온 이후에 누가 투표했는지를 선관위는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못하죠? QR코드가 있으면 통합선거인 명부와 대조를 하면 바로 누가 투표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QR코드 발급 시각이 나오거든요. 통합선거인 명부에는 예를 들면 종로구 청운 효자동 사전투표에서 최종 발급 시간, 마지막 발급 시간이 17시 58분 이렇게 하면 QR코드 넘버 뭐 예를 들면 31자리라면 마지막 뭐 1, 2, 3, 4, 5의 투표지 발급 시간은 5시 21분이다. 그러면 그때 투표했던 사람이 누구다 라는 게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오상종이 저기 서초동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했다고 하면, 몇 시에 했다고 하면 이 QR코드 넘버링 이 투표는 오상종이 투표한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송도 사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투표지를 누가 찍었는지 선관위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찍지 않았습니다. 이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QR코드는 비밀선거 원칙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애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결선거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무선넷은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선관위 위원으로서 서울시 선관위 위원으로서 이제 4.7 보궐선거를 이제 살펴보고 또 국힘당에 정당 교육을 했었습니다. 사전투표 감시, 개표, 그리고 당일 투표 감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이제 일시적으로 했었는데요. 너무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 운동을 하면서도 우리 아스팔트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야, 이거 이대로 가면은 결국 하는 척만 하다가, 하는 신용만 하다가 끝나겠다.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정말 이 블랙 시위를 하다 보면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정말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 블랙 시위를 하면서 제가 뭐 공직에 있었을 때 뵀던 분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러한 힘을 제도권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보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런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출범을 했고요. 한번 치트키를 쓴 사람은 다음번에도 치트키를 씁니다. 내년 대선 안 할까요? 부정선거? 대놓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걸리면 이제 끝나거든요. 아니 이미 많이 걸렸고 다음에 정권 넘어주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 선거란 것이 되게 위험한 것이, 당선 결정이 되면은 그걸 뒤집는데 너무나 많이 걸려요. 너무나 많은 출혈이 있고 죄 없는 사람들이 감방에 가고 혹은 죽거나 다칩니다. 이런 일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전에, 선거 전에 이거를 적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훈련된 시민 조직이 필요하다. 훈련된 지식인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힘을 정당으로, 국가적으로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무선 네트워크의 취지입니다. 물론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지식인 모임인 미라클 웨이브도 출범을 했고요. 시민들이 선거와 관련된 감시 운동을 하고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이 힘을 또 선거 때는 참관인으로 가는 겁니다. 저도 우리 불량한 참관인으로서 5구 대선 때 그냥 자고 놀다가 돈 한 8만 원, 9만 원 받고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참관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직된, 훈련된 그런 시민들이 참관을 함으로써 내년 대선 지선 때 더 이상 부정 세력들이 이거 잘못하다가 이제 우리 그냥 전부 다 사형이다 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무서워서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별도의 뭐 여론조사, 선관위를 감시하는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디트, 그 선관위 전후 그 감사,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범죄 행위를 경험을 했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을 다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은 때로는 새로운 놀라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걸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니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유튜버 그리고 언론을 시청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국투본 그리고 우리 정교모 그리고 리버티 연대 그리고 미라클 웨이브 많은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더 많은 위대한 시민의 힘이 필요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시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